안녕하세요. 언제 옛날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시나요? 가끔 추억에 젖을 때 있지 않아요?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거기 머물기 어렵죠. 왜냐하면 나 지금 출근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밥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옛날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죠, 그쵸? 근데 우리는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아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랐죠, 그죠? 오늘 소개할 미술치료의 재료가 그 자라온 모든 시간대의 어떤 그 기간을 통틀어서 대변하는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옛날부터 그 다음 단계부터 최근까지. 그래서 이 재료는 미술치료에서 정말 필요한 미술치료 그 자체를 딱 담는 발달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담는 대표적인 미술치료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미술 재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료 소개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미술치료에서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잖아요.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료를 자발적으로 아이들이나 온 사람들이 선택하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치료사가 제공하면서 그런 바쁜 가운데 한 번쯤 옛날로 갔다가 현실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그런 시간 제공을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 재료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 번쯤은 과거로 가요. 모든 심리치료의 단계에서는 옛날로 한 번씩은 돌아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현재의 문제가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에 다 동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발달한다는 전제 안에서. 그래서 아동기를 한 번쯤 가야 되는데 어른들은 좀 저항이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어떠셨어요? 특히 물어보시면 좋았어요. 저한테 좋으신 분이에요. 희생적인 분이죠. 라고 보편적인 대답을 하세요. 그러나 그 어머니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아팠던 거,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려면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다 큰 사람들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재료는 쉽게 내려가게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놀이하면서 쉽게 내려가게 하는 그런 재료가 있었죠. 면도크림이라고. 근데 올라오는데 힘드니까 제가 쟁반이라는 제안을 줬어요. 근데 이 재료는 그런 제안을 안 줘도 재료 자체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의 시간대를 경험하는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소개할게요. 석고붕대. 석고붕대예요. 공업용이 있고요. 인체형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인체형으로 사시고 구입 방법은 요즘은 이제 문방구에도 팔고요. 문구점에도 팔고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데가 약국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붕대가 있잖아요. 압박 붕대가 있는데 그 붕대가 나오기 전에는 뼈가 부러지면 이걸로 다 감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뼈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 석고붕대를 쓰면 내가 좀 아픈 걸 치료받으러 병원에 온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줘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뼈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거를 머무르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은유적으로 그런 의미를 주는 것도 있어요. 이 재료가. 석고붕대. 석고붕대는 제가 잘라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쓰기 좋게 잘게 잘랐는데요. 보시면 붕대에 석고 가루를 이렇게 입혀놨어요. 만져보시면 되게 드라이하고 메마르고요. 가루가 날려요. 가루가 날리고 딱딱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메마른 재료예요. 메마른 재료. 처음에 이렇게 메말랐어요.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재료를 경험하는 차원이. 그런데 물을 만나요. 물의 온도는 신체 온도보다 약간 1도 정도 높게 따뜻하게. 왜냐면 찬물하면 얹으면 되게 차가운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물을 만나면 이게 순식간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게 메마르고 좀 딱딱하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자, 손을 뗄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반지나 이런 것들은 석고가루 묻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제가 뗄게요. 빼고 손을 뜰 거예요.
어떤 손을 뜰까? 자기 손을 좀 바라보기 전에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다면 베이비 로션, 바세린도 좋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엄마가 아이한테 한다면 얘기해주세요. 우리 딸 손 되게 이쁘다. 언제 이렇게 컸어?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렇게 하면서 마사지를 해도 좋고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리고 대화를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손에 얹어졌을 때 잘 떼어지게 하기도 하고, 전초 작업으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런 마사지를 해주면 좋겠죠. 좀 주의할 점은 동성 간에 하는 게 좋고요. 남자 여자 치료사가 이렇게 만나서 할 경우는 좀 주의를 하면 좋겠죠. 엄마가 아이한테 해주는 그런 태도가 좋은데 만져주면 다 좋아하니까, 반응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성적인 느낌이 있는 청소년, 민감한 청소년들한테도 좀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사의 태도에 따라서 이런 걸 결정하면 좋겠고, 저야 뭐 누구나한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치료자의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만, 그런데 또 딜레마가 있는 치료자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 마사지는 동성 간에 하는 걸로 제안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엄마가 아이한테 생각한다고 치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혼자 하기 어려워요. 이 재료는 어려워서, 자, 여기가 아이 손이고 이게 엄마 손이라고 합시다. 어떤 손을 할까 물어보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석고붕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나 손등 해주세요. 그랬을 때 물의 온도는 얘기했었죠. 약간 따뜻한 걸로. 자, 제가 이런 손을 할게요. 물을 적시자마자 석고붕대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금방 이렇게 천이 됐죠? 그리고 메말랐던 재료가 물과 만나면서 젖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이상하다. 저렇게 메마른 재료가 물과 만나면서 내 손에 얹어졌고 따뜻해.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의 손을 뜨기 위해서 가능하면 천천히 쓰다듬듯이. 어때요?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마사지 해주죠. 키 잘 크라고. 그리고 만져주죠. 그쵸? 너 참 예쁘다. 네 존재가 너무 좋다. 그리고 다칠세라. 호호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고붕대는 제가 그랬죠.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어떤 목표 지향적이거나 이 작업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성향의 어머님들은 막 손을 재빨리 해가지고 막 시간 내에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되게 급하고요. 이게 쓰다듬는 게 아니라 뭔가 나한테 상처를 입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자, 천과 천 사이에 있는 석고가루가 메꿔지는 거를 느껴가면서 천천히 해주세요. 얼마만인가 엄마한테 이런 부드러운 거를 내가 느껴본 게, 아이들은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잔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석고붕대 손 작업은 아이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서 뭔가 나오는 결과물이 있는 작업인데다가 재료가 만져지는 작업이니까 아주 좋은 부드러운 엄마를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 엄마 나한테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천천히. 말을 많이 걸어주셔도 좋아요. 우리 딸 손 이렇게 컸구나. 천천히. 꼼꼼히 천천히 해주세요.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꼼꼼히 천천히. 마르는 데는 7분밖에 안 걸려요. 3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업은 쓰다듬는 작업이 본 작업이에요.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야, 기른이 형 진짜 손 고생 많이 했다. 수고했다. 제가 저 자신한테 그런 위로의 생각이 좀 드네요. 나름 옛날에 이쁜 손이었는데 뭐 하느라고 이렇게 주름이 졌니?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모양일까? 가장 편한 태도를, 형태를 취해도 되고, 아니면 주제를 줘도 돼요. 무언가 하는 손. 뭔가 하는 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피아노 치는 손, 어딘가를 가리키는 손, 화이팅 하는 손, 뭐 그런 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내가 편안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떤 손 모양이든 한 면만 뜨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나 이거 손 떠주세요. 그래서 감아버리잖아. 그럼 이채로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이거 할래 선택하게 한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쪽 면을 뜨고, 저는 이거 해주세요. 그럼 이쪽 면을 뜨면 돼요. 손가락을 따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덮어도 되고, 지금 한 겹 정도를 제가 제 손가락에 다 뒤집어 썼어요. 가능하면 엄마가 누군가 해줄 때 약간 손목까지도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주면 약간 완성이 됐을 때 잘린 느낌이 들어요. 괴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손 있죠? 그러니까 손목까지 좀 해서 세울 수 있게 하고 손이라는 느낌이 좀 들도록. 자, 이걸 받는 사람은 느낄 거예요. 굳어가고 있다는 거를. 자, 첫 번째는 굉장히 메마르고 가루가 날리고 딱딱했죠. 물이 닿으면서 부드럽게 변하고 젖었죠. 그리고 내 손이라는 어떤 입체물이 하나 딱 있고 그 위에 모양을 뜨면서 지금 굳어가면서 이렇게 쪼이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석고가 마를 때 온도가 올라가요. 따뜻해져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면서 따뜻해지면 이제 굳어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은 손을 이렇게 두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봐. 따뜻해지고 있지? 그래서 과정 중에 안심을 시켜주고 이 재료를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과정에 이런 온도도 변하고 차가운 데서 따뜻한 걸로 변한다. 열이 난다. 그리고 부드러워지지만 지금은 축축하지만 딱딱해지면서 네 손이 예쁘게 나올 거야. 라고 되게 긍정적인 지지의 말을 좀 해주세요. 한 겹을 잘 쌌으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그 다음은 첫 번째 겹이 되게 중요해요. 얇으니까 피부랑 잘 만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손길을 하느냐가 더 많이 느껴질 것 같고요. 두 번째 겹은 이제 모양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튼튼함을 위한 과정이에요. 세 겹 정도를 할 경우가 가장 튼튼한데요. 두꺼워지면 손 모양이 좀 투박해지죠. 그러나 가장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세 겹 정도를 하길 권합니다.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주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엄마가 해주는 동안 내가 진짜로 손이 다쳐서 엄마가 치료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어리광을 부릴 수 있어요. 아이가 충분히. 할머니들 왜 할머니 손은 약손, 그리고 아이가 다쳤을 때 별거 아닌데 막 울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호하면은 금방 나와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상황의 경험이랑 비슷해요. 다시 고쳐주는 느낌? 그리고 항상 뭐 틀렸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어때? 굳어가는 게 느껴져? 다른 느낌이 왔을 때 낯설지 않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쯤은 속은 이제 굳어서 딱딱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겹 정도 하니까 제 손이 약간 남자 손같이 투박해 보이네요. 그죠? 그래도 튼튼함을 위해서는 두 겹 이상이 좋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장 편안한 내 손 모양을 했는데 그 자체로 되게 좋네요. 뭔가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존재하기보다
손이란 게 그렇잖아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 만나서 잡고 접촉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얼굴을 대신하는 그런 손으로 말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근데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손 오랜만이네요. 제목을 그렇게 지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손으로. 이미 속에선 굳었어요. 저는 느껴져요. 그런 거 물어봐 주세요. 안에 굳어지는 게 느껴져? 따뜻해지고 있어요. 수고했다 기른형. 고생했다. 좀 쉬어도 돼. 이거 끝나고 쉴 거예요. 가끔 물어봐요. 치료사들은 언제 쉬어요? 힘든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든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해요. 일단 얘기 듣는 건 이니 베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판단 중지하고 들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듣는 게 왜 불편하냐면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랑 다를 때 그럴 때 힘든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들으면 판단하지 않고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힘들고요. 가끔 제가 극복하지 못한 이슈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의 어떤 이슈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이랑 만나서 어떤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좀 힘들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역전이라 그러는데 그런 날은 왜 그런지 빨리 해석을 하죠. 아, 내가 아직도 그게 해결되지 않았구나.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날은. 그런 어떤 고단함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쉼이 치료사한테 필요하고 꼭 저는 치료사들한테 그걸 권해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라고. 뭐 그게 뭐 술이어도 좋고 여행이어도 좋고 수다여도 좋고 우리도 인간이니까 오는 사람들의 가진 좋은 면을 투사를 받죠. 우리가 저 선생님한테 가면 나을 거야. 한 면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굳으면 붙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러고 놀아요. 와 이러고 놀아요. 아직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럴 때 아이들이 그래요. 깁스한 것 같아.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꼭 치료받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부러진 데를 고정시켜 놓은 그런 느낌. 내가 쉬는 손을 만들었잖아요. 이 쉬는 손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는 거예요. 이 쉼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작품은. 이해되세요? 다 굳었어요. 다 굳었고 뗄 때는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소중하게 해주세요. 아이의 신체니까 소중하게. 주름 장난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아, 주름 너무 많어. 아유, 정말. 이게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쉬었잖아요. 엄마의 지지 받았잖아요. 이렇게 딱 떼어놓고 자기 손을 보면 우선 안을 보여주게 하세요. 이렇게 안을 보여주면 아, 이게 진짜 내 손이 너무 섬세하게 다 찍혀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주름이 많지 진짜?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런 재료와 내가 하나였다가 떼어놓고 거리를 두고 내 손이 이렇구나 라고 느끼는 이 장면은 정말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술치료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치료가 끝나서 자기의 일상이나 현실로 돌아갔을 때 현실을 살게끔 하고 내보내는 게 치료예요. 여기 너무 좋아. 여기가 천국이야. 파라다이스야. 여기만 오면 살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어. 그게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현실감 있는 걸로 끝내줘야 돼요. 재밌게 놀아도 자 이제 여기 시간이 돼서든 아니면 재료 자체가 끝이 있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성
완성을 하는 거죠. 그 완성이 잘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휴. 이렇게 봐도 되죠? 내가 편안할 때 이런 손이구나. 어머, 가여워. 어떡해. 요 다음에는 이 손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손을 색칠을 할 건지, 뭐, 좀 더 꾸밀 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안 꾸밀래요. 안 꾸미고, 왜냐하면 나는 쉬는 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이나 뭐 어린 아이들은, 조금 더, 미적으로 예쁘게 하거나 완성도 있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걸로 만족을 하지만 예쁘게 꾸미게 하기 위해서 마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옆으로 나온 것들을 잘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쁘게. 근데 저는 이 털도 좋은데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하게 해도 돼요. 수정을 하게 해서 아이고, 가위가 또 안 좋아. 다음엔 좋은 재료 준비할게. 이게 석고붕대를 자꾸 쓰니까 가위가 날이 낡아서 그래.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 손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더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석고붕대를 탐색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석고붕대로 그냥 적셔서 충분히 이제 뭐 다 가능하죠. 여러 겹 해도 되고요. 저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손을 세우고 싶어요. 색칠을 안 하지만 이 손을 세우고 싶어요. 이 손이 한 일들이 많고 좋기 때문에 세워서 이제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탕을 좀 깔아주고요. 손을 좀 세워주고 싶어요. 석고붕대는 이제 석고붕대가 아니라 재료가 되기도 하고 반창고가 되기도 하고 붕대 자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점토를 가지고 뭔가 만드는 것처럼. 저는 바탕을 깔았고요. 자, 다른 석고로 얘를 세울 거예요. 이걸 반창고로 활용할 거예요. 테이프로. 이렇게 보여줄까요? 석고와 석고를 이렇게 붙이면 돼요. 붙여서. 테이프 붙이듯이. 그렇지만 잘 문질러 줘야겠죠? 배경을 깔아주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지가 필요한, 너 괜찮아,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대상들한테는 배경을 치료사가 재빨리 좀 깔아주고 아이를 세워주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너의 멋진 손을 선생님이 트로피처럼 해줄게. 쉬는 손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어떻게 보여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면 안녕? 인사? 좀 다르게 보이네요.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랑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그죠? 나 좀 이상한가 봐. 나무로 보여. 나 좀 이상한가 봐요. 저는 이렇게 뿌리를 내린 어떤 나무로 좀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많은 일 했어요. 한 그루에 누군가의 나무는 되었겠죠? 그쵸? 그렇게 보여요. 쉬지 말란 얘기군요. 그죠? 내가 쉬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늘에 와서 쉬지 않겠어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우연찮게 이 손에 이쪽에 좀 그늘이 생겼네요. 그쵸? 공간이. 이렇게 끝내면 이제 완성도도 있고, 손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위로가 더 필요하거나 지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바탕이 첫 출발이 어려웠던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밑에 깔아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괜찮아, 있어. 그런 베이스. 그래서 바닥을 깔아주고 아이의 손을 세워주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끌어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어떤 행동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쉬는 손이었다가 제가 나무로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런 변환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확충되는, 넓혀지고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서 원래는 지치고 힘든 손이고 위로하고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이 손이 세워져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손으로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발달적으로 의미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끝나는 거죠. 재료에 맞게 저는 오늘 제 손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자면 정말 속고붕대는 그런 시간을 제공을 해요. 다양한 것들을 일단 느낌에서부터 촉각으로 얘기를 하자면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 그 다음에 메마른 것과 젖어 있는 것. 그래서 아주 이 차원하고 저 차원을 넘나들면서 함께 경험하게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적이죠. 자, 여기서 치료라는 말을 좀 하자면 치료실에 오는 사람들은 뭔가 닫혀 있거나 편견을 좀 갖고 있어요. 이렇게 좁은 시각, 자기에 대해서. 근데 다른 측면을 경험하는 거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넓히고 채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정신은 무궁무진하고 뭔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재료만 경험했는데 내 안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 그래서 한 문제나 나라는 사람 하나를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이라 그러죠.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입체 작업이 그래요. 평면은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보고 대화하게 하지만 입체 작업은 그 작업 자체가 다각도로 자기를 보게 하죠. 그렇죠? 이런 조형물은 그리고 재료 자체가 여러 가지 절대 함께 합쳐질 수 없는 그런 두 개의 상반되는 상태나 감정들을 하나의 재료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를 치료에서는 통합이라 그래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긍정성 또한 있다는 걸 발견해 나가는 작업. 그게 곧 나다. 그러한 나가 괜찮다라고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치료거든요. 미술치료에서는 이러한 미술적인 방법으로 은유적으로 그거를 경험하게 해요. 괜찮다. 쉬고 싶은 지쳐있는 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돼서 지친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는 걸로 끝났다. 나쁘지 않죠? 예, 오늘 어떠셨어요? 석고붕대 하나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정말 재료만 경험을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치료의 어떤 넓이를 경험할 수 있는 재료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물의 온도고요. 체온, 아이의 체온과 가까워야 되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 쓰다듬어 주는 걸로 출발해야 돼요. 아기가 너무 예쁘고 엄마가 그거를 아이를 양육할 때 막 함부로 아이를 대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쓰다듬어 주고 하는 게 좋고요. 견고함은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재료가 무너지거나 베이스가 튼튼하지 않거나 하는 것을 자기와 동일화해서 보기 때문에 잘 찢어지는 종이 아니면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손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세 겹 정도의 견고함은 좀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중요한 건 이게 떠져서 나오면 그것은 그때의 불만들은 다 커버가 돼요. 예, 그러면 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술치료하고 제가 오늘 작업한 미술치료랑 조금 간격도 좀 있었겠죠, 그쵸? 저게 뭐지? 미술치료 재료인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석고붕대 재료를 가지고 뭔가 했던 작업도 보셨을 거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냥 재미로 끝나는가, 재미도 물론 치료 요소 중에 하나지만, 끝나는가, 그냥 내 손이
떠져지니까 신기한가, 그리고 이 손과 똑같은 이 작업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성취감, 기쁨,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미술치료가 치료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미술적인 방법과 석고붕대라는 재료가 가진 치료성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오늘 내용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술치료는 재료와 미술치료 그리고 치료적인 의미가 다 만나야 되고 특별한 그 대상들한테 맞게 제공이 돼야 된다. 석고붕대는 많은 제공하는 대상이 굉장히 영역이 넓고요. 가장 어린아이 시절부터 현재까지 끌어올리는 다양한 시간대를 경험하게 하는 재료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